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치열하게 싸우고 눈물 나도록 후회하는 관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밤새 괴로워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미워도 끝끝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 이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오늘 알려드릴 책은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입니다. 저자 박상미는 심리 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로서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 심리치료 교육기관 힐링 캠퍼스 더 공감의 학장으로 독일에서 빅터 프랭클 의미치료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체험한 후 수련을 받고 의미치료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서로서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다수의 저서들이 있고 현재 여러 방송 매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믿음 속에서 자랐나요?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내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나요? 내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가족에게 많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더라고 말하는 저자 박상미입니다. 가족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입니다. 가족 안에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살면서 평생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부모의 역사와 감정적 유산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족 트라우마는 여러 방식으로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됩니다. 상담실에서 가족들을 만나보면 누구도 원치 않지만 치유되지 않은 부모의 상처는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도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성인들이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부모님께 못 받은 것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클수록 갈등이 생길수록 내가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말과 행동을 자식에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이 밉고 내 부모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키울 때 별로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은 효도를 바라는 부모님이 너무 미워요. 큰맘 먹고 내가 받은 상처를 말해봤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억조차 못하시더라고요.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못 받은 탓일까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우리 아이가 저를 닮은 것 같고 제가 싫어하는 제 모습을 아이에게서 발견할 때마다 자꾸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부모의 지지와 격려,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곪고 덧나서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묵혀두면 감정과 관련된 뇌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 맺기에 소극적인 사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평생의 성격으로 굳어지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커져서 조금만 나의 상처를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이별을 택하고 관계를 끊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평생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과 부모와의 관계는 내 성격과 자존감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그 뿌리를 찾아보면 가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이 욕구가 좌절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평생을 갑니다.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전자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 그리고 부모에게 거절당한 슬픔이 있는 사람들, 어른이 되어도 이 아픈 마음은 자연스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전자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양육 방식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도 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담자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 결혼해서 분가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저희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상처를 묵혀두면 자연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우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입은 마음의 상처는 숨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유 같습니다. 숨기고 싶은 묵은 감정, 상처들, 이 우유를 장롱 속 깊이 숨겨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는 그냥 그대로 숨어 있을까요? 아니요. 상하고 썩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 그 썩은 우유는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며 주변을 오염시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일수록 잘 치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묵혀두면 치유되지 않고 썩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는 성향이 강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주는 사랑, 배려, 존중이 과연 진짜일까? 금방 변하지 않을까? 내 부모님도 나를 거부하고 비난하며 멸시했는데 타인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계속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애정을 갈망하고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핍은 타인을 통해 채우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다면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키울 차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부모와 미성숙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해야 하나요? 라고 저에게 화난 얼굴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성숙한 한 인간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하는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쪽을 택하지 말고 미성숙한 인간을, 실수하는 인간을 용서하고 나의 행복을 선택하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를 바라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내면 아이는 평생 동안 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는 것이지요. 충분히 울게 하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의 치유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슬픔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가 있듯이 내면 부모도 있습니다. 내면 부모는 어릴 때 만났던 내 부모의 모습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 내면 아이, 내면 부모는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훌륭한 롤 모델이 될 만한 내면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을 가진 내면 부모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닮고 싶은 내면 부모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원망스럽고 다시는 보기 싫은 부모의 모습이 마음속에 내면 부모로 남아있습니까? 원망하고 미성숙한 부모도 내 인생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걸 교훈 삼아서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나는 내가 키운다. 청소년기 시절까지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내 부모입니다. 하지만 만 20세부터 나를 키우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행복을, 내 가족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날, 이 치료를 자가실시해 보십시오. 나도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재에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내가 창조하겠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심리치료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내가 원했던 부모의 모습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 부모의 모델이 될 차례입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치유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